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HTML 만들어 주시고요. JQ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0번이죠. 10번. 그 다음에 이펙트 하기 전에 도매 관련된 것들을 한번 좀 해야 되겠죠. 도매 관련된 것들을 하나 해봅시다. 뭐 일단은 이론적인 거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jQuery 그 다음에 돔 이벤트 해보도록 하죠. 요거 하나 처리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했을 때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면 이벤트 제어라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이벤트 제어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사용하실 때 jQuery가 이제 없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갖고 작동이 안 되셔서 문법은 맞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혹시 사용하시다가 안 되시면 요거 지금 라이브러리 돼 있잖아요. 라이브러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에 거를 무슨 방식이라고 했었죠? 예, CDN 방식을 좀 열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면 해보시면 문제없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을 딱 시킨 다음에 실행을 먼저 딱 시킨 다음에 얘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사실은 우선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런에즈로 딱 실행을 시키시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애를 클릭을 누르셔서 이렇게 소스가 잘 보이시면 잘 연결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안 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거 CDN 방식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요 위치에 라이브러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높아심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그죠? 서블릿으로 작성한 화면은 서블릿으로 작성을 하면 화면에 파일은 어디 들어가 있죠? 파일은 어디다 우리가 작성했었죠? 네, 맞아요. 웹인프에 뭐 뷰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어떤 JSP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브라우저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면 위치는 어디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루트 컨텍스트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파일에서 요 momo.jsp에서 만약에 파일 혹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파일이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뭐 음악, 그 다음에 뭐 사진, 뭐 이런 것들 등등 등을 라이브러리를 찾는다면 이렇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저 JSP 위치에 맞춰갖고 사실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컨택트에 웹 컨텐트에 그 다음 여기에 웹 인프에 요 밑에 뷰에 요 밑에 이렇게 .jsp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얘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렇게 웹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으실 때는 화면에 뿌려져 있는 위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파일을 찾을 때는 그냥 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위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스판으로 하나 좀 만들고요. 스판 태그와 디브 차이점은 뭐죠? 디브 태그의 차이점? 응? 둘 다 블록 요소긴 해요. 그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차이점은 스판 태그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어떻게 잡아요? 안에 있는 태그 사이에 있는 값 요만큼만 영역을 잡죠. 디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줄 다 어디까지? 화면의 끝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게 div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을 때는 div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안에 있는 내용의 블럭을 잡을 때는 스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의미적으로 스판과 div를 잡는 이유는 아시죠? 탐색하기 편하라고. 왜냐면 그냥 바닥에 있는 글은 죽어도 탐색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엔터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못하고요. 그냥 div나 스판을 사용하셔서 그 있어야지만 내가 몇 번째 스판의 데이터, div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해제 메서드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로 좀 영역을 좀 잡을게요. 자, div를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id를 하나 주고 테스트 01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태그 하나 좀 잡아주시고요. p 태그랑 나중에 BR을 사용할 때 좀 조심하시라고 하셨죠?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블럭 요소이기도 하면서 엔티티 엘리먼트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지금 뭔 소리냐면요,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두 개로 묶어도 돼요. 근데 p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좀 단점이 있는 게 얘 마진하고 패딩이 너무 커요. 그럼 얘가 그 위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줄 내릴 때는 무조건 BR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인덱스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ULLI 태그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그에 맞춰서 사용하십시오. 브라우저는 태그가 틀려도 그 유사한 걸 그냥 찾아서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고요. 자, 여기다가 앵커 태그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네이버 하나 넣을까요? 여기다가 클릭 네이버.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href로 작성을 하시는데, href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href는 로케이션 객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인데요. 얘는 요청을 할 때 WS에 요청을 합니다. 웹 서비스에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풀네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풀네임은 뭐예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걸 적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쪽에 WS에 요청할 겁니다 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냥 www.naver.com 하면 그냥 텍스트로 인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ttp 자, 이렇게 하시고요. 땡 슬러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www.naver.com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할 건데요. 여기다도 그냥 클릭이라고 하나만 적어주고요. 뭐 생각하면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 클래스 두 개를 똑같은 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주시고 여기다가 p 테스트 0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도 똑같이 주도록 하죠. 밑에는 요거 똑같이 복사하신 다음에 테스트 02로만 좀 바꿔서 해보도록 하죠. 테스트 02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버튼도 하나 뭐 없을지 모르니까 하나 주도록 할까요? 요소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오랜만에 CSS 좀 잡아줄까요? 자, CSS 오랜만에 좀 잡아봅시다. 자, 여기 타이틀과 헤더 밑에다가 좀 잡고요. 자,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CSS를 처리할 때 뭐 NTH라는 이런 거 많이 배우셨어요, 그죠? 많이 배우셨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NTH는 뭐였죠? NTH 체크하는 거? 몇 번째라기보다는요, 홀짝을 만들어낼 때, 홀수만 체크하겠다, 짝수만 체크할 때 NTH 샬드라는 애를 좀 사용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거 체크할 수도 있고 마지막 거 체크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해서 CSS 처리를 좀 해봅시다. 물론 CSS 처리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한다, CSS는 이쁜 게 막 돌아다니다가 예쁘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딱 누르셔서 추적해서 긁어오시면 됩니다. 요게 능력이고요. 나머지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 업무를 맡거나 그쪽에 흥미가 있으시면 좀 깊게 파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재밌는 게 많거든요. 뭐 CSS3가 지금 나와 있어서 더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는 못해요. 그렇다 어떻게 배워요, 그죠? 만든 사람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div 좀 잡아주시고요. div 하나를 좀 잡아줄게요. div는 지금 보였다시피 여기 div 두 개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제가 div 두 개를 잡아놔서 클래스 id를 한 개씩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div라는 태그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되겠죠. 자, width 하나 주시고요. width는 어제 500이 좀 크더라고요. 400픽셀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 하나씩 할게요. 한꺼번에 하면 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번개 오셨다 번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F5 누르시면 여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왜냐면 위도우 헤이트를 잡아주면 얘가 갖고 있는 특이한 거 아시죠? 패딩과 마진의 차이점은 뭐라고 있었죠? 가장 큰 차이점? 패딩과 마진의 차이점? 일단 패딩이 뭐죠? 네, 안쪽 여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패딩이래. 마진은 바깥쪽 여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밀어내는 거는 마진이고요. 패딩은 안쪽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가지가 이렇게 멀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사실 사람이 봤을 때 야 패딩인지 마진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패딩과 마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예, 맞아요. 마진은 두 개가 이렇게 딱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큰 쪽으로 된다고 했었죠. 만약 얘가 200, 200이면 합쳐지면 그냥 200이에요. 다르게 아니고. 아시겠죠? 하지만 패딩은 안쪽이기 때문에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가 없어요. 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일단 뭐 라인 없어서 좀 그런 것 같네요. 자, 볼더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픽셀에 솔리드에 토마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5 누르시면 틀렸군요. BORDR. 자 이렇게 하시면 라인이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거 보이세요? 여기 div와 div 사이는 어떻게 돼요? 붙어버렸죠. 이런 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아예 모르겠다 이런 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작성하면 돼요? CSS 맨 위에다가 아스테리스크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패딩 제로, 마진 제로 이렇게 적으시면 패딩과 마진이 싹 다 날라갑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잘못 만들면 처음부터 아예 내가 그냥 백지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게 좋긴 한데 CSS를 잘하시거나 패딩의 마진에 대한 설계가 잘 돼 있다면 근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다 붙어버리면 다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도 좀 잡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요거 뭐였어요? P 태그였죠. P 태그는 뭐 그냥 대충 보세요. P 태그는 이만큼씩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P 태그는 그냥 만들면 아래 위로 이만큼씩 먹는다. 근데 좌우를 보세요. 좌우는 없죠. 이만큼 위 아래로만. 아시겠죠?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패딩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패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패딩 자 20픽셀 가로 세로 대각선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아래쪽을 다 2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플래시 시키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얘 패딩 그대로 두고 이거 안에 거니까 얘 그대로 두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하시면 CSS가 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하나 할게요. 오버플로우는 뭐라고 했었죠? 예, 맞아요. 만약에 div에서 글자가 넘어가면 요 영역에서 div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얘 영역 바깥에 그냥 이렇게 써져요. 근데 오버플로우 오토를 잡아주시면 얘가 스크롤이 생기죠. 아시겠죠? 네, 그것 때문에 혹시나 글이 넘어가면 이것도 좀 많이 쓰는 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버플로우 사용해서 아예 안 썼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용이 여기 뚝 잘려버리죠. 그다음 뒤에 거 보이지 않죠? 네, 이렇게 사용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좀 했던 겁니다. 여기 했던 거라서 많이 안 쓰지만 했던 거라서 잠깐 정리를 했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div에 p 태그를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의 p 태그를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볼더를 먼저 할까요? 볼더를 해주시고 자 1픽셀에 솔리드의 그린을 해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럼 뭐예요? p 태그들이 다 선택이 됐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p 태그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는 마진일까요? 패딩일까요? 맞아요, 마진. 아시겠죠? 그래서 마진하고 패딩을 합쳐질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 저희가 안쪽에 패딩을 줬죠.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고 이만큼 20개 이미지. 아시겠죠? 마진하고 패딩은 합치지 않아요. 마진과 마진만 합쳐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잡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p 태그에 연속을 속성을 좀 검색할게요. 자, 하신 다음에 퍼스트 FIRST 퍼스트 하이픈 차일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만 선택됩니다.
NPH를 사용하면 뭐 이렇게 넣으시면 몸수나 짝수나 뭐 이분이나 애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부의 P의 first child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jQuery에서 first나 그런 것들 보신 것처럼 똑같이 첫 번째 거 마지막 건 어떻게 해야 돼요? last child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주석 처리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last child라고 한번 해봅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리플레시 해보시면 얘도 체크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됐나요? 뭐 색깔은 뭐 티 안 나니까 바꿔보도록 하죠. 오렌지로 바꾸겠습니다. 야, 언젠가 바뀌겠죠? 네, 오렌지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똑같이 잡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도 위드 좀 잡아주고요. 위드와 헤이트를 좀 잡아주죠. 위드 뭐 150 정도로 잡을게요. 글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헤이트도 좀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 얼라인도 잡아주도록 하죠. 센터. 텍스트 얼라인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텍스트 얼라인은 위드가 있는 상황에서 텍스트 얼라인이 맞습니다. 특히 텍스트 얼라인은 그냥 뭐 어차피 바디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묶여 있는 곳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버티컬 얼라인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티컬 얼라인은 헤이트가 없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생각하시고요.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버플로우, 오토 되셨죠? 네, 오토로 잡은 겁니다. 오토로 잡아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좀 잡아볼까요? 인라인 처음 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 라인 헤이트 150 픽셀로 잡죠. 예. 센터처럼 보이지만 라인 헤이트를 그러니까 라인과 라인과의 거리를 150으로 잡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잡아서 정리해볼게요. 그럼 가운데 공처럼 보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좀만 아시면 여러 가지 조합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말씀드리시면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그 JS 이런 거에 또 이제 꼽혀 있기 때문에 CSS를 또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예. 자, 150필까지 안 듣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라스트 이렇게. 그럼 똑같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거요. 자간. 요걸로 보여드릴까요? 네, 맞아요. 네. 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이 있거든요. 라인은 줄과 줄과의 간격, 줄간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글 같은 거 보면 여기 뭐 160, 뭐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이면 이렇게 라인끼리 붙어버리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160이 기본이고 그냥 문서 작을 때는 120이나 130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 그냥 라인 워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가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 곳에 글자가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형태가 아시겠죠? 자, 그 얘기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볼더 위에다가 플롯을 하나 해볼게요. 자, 플롯을 하나 잡으셔서 얘는 레프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거 하시고 됐죠? 플롯 레프트로 잡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플롯 라이트로 잡겠습니다. 됐죠? 그쵸?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CSS HTML 배울 때 같은 기부를 같은 영역에 같이 올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단점이 있죠. 이게 단점이 뭔지 아세요? 네, 풀플롯을 사용하면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섹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반응형이 안 됩니다. 영역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든 말든 그냥 요 크기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 것들만 움직이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하시게 되면 또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미디어 컬이나 미디어 컬이 사용해서 그 디브를 나중에 작성되는 C 클래스를 밑으로 당기겠다라고 그렇게 풀어주면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작업을 해주시면 반응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반응력 레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크기가 요 정도면은 지금 저희가 요 사이즈를 미드를 400인가? 400으로 잡았죠? 그죠? 그러면은 뭐요? 150 이하일 때는 이 상태로 만들고 150 이하보다 더 작을 때는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만 풀어주면 되겠죠. 얘가 내려갈 겁니다. 그죠? 아니면은 뭐 포지션을 잡으셔갖고 앱솔루트로 잡으면 그다음에 릴레티브 앱솔루트로 잡고 릴레티브 잡으면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괜찮죠? 되셨나요? 여기까지만 좀 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여기 영역에다가 하나 하도록 하죠. 온라인으로 만들 거고요. 온노드로 만들 거고요. 이유는 아시죠? 네, 버튼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이벤트를 하나도 안 만들어서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온노드로 잡아서 그쪽에 클릭이 눌리면 이렇게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거를 가르쳐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어떤 페이지도 사실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 소스에다가 온클릭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다 그냥 뭐 온클릭을 잡다든지 동탐색 해놓고 온노드를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클릭이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화면이 되게 깔끔해지고요. 퍼블리셔랑 일하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벤트 걸어줘야 하면 지가 알아서 만들거든요. 우리가 거기다 온클릭까지 메서드까지 다 만들면 걔네는 화내요. 아시겠죠? 네, 화냅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영역인데 메서드명까지 내가 만드는 것도 안 하는데 다 해놨어. 그러면 걔는 좀 짜증내 합니다. 아시겠죠? 서로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개발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웹디자인한테도 일을 시키실 때 혹은 일을 같이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했으면 그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요 픽셀에 요 사이즈였는데 그건 안 맞는다. 이거 괜찮아요. 근데 뜨뜻미진하게 좀 예쁘게 안 될까? 이거 되게 어려워.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냥 만들어 오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걔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이즈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에 좀 동그랗게 만들어줘. 이건 괜찮아요. 픽셀 뭐 사이즈 그다음에 해상도 요건 괜찮은데 가서 뭐 안 예쁜데 색깔 좀 약간 다른 걸로 바꿔줘서 주면 안 돼? 라고 하면 걔 승질내면서 256색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주거든요. 네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무 탈 없이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웁니다. 개발팀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팀하고 그냥 퍼블리셔팀하고 많이 싸우고요. 영업하고도 좀 많이 싸우고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가보시면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신입이면 이제 또 더 그렇죠. 다 해야 되는 느낌이 좀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가셔가지고 명확하게 전달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자, 필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서 자, 이벤트 전파입니다. 자, 이벤트 전파는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벤트 전파를 막는 방법을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벤트 전파를 막는 방법. 네, 맞아요. 리턴 폴스 하시면 다 막힙니다. 네, 이벤트 전파를 리턴 폴스를 하게 되면 그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의 모든 이벤트는 다 연결이 안 돼요. 이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인데요.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내용상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때 뭐만 알면 돼요? 멈추고 싶다? 그럼 무조건 리턴 폴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이벤트는 다 막혀버립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아시겠죠? 자, 또 그런 것들이죠. 이벤트 전파를 막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앵커 태그와 온클릭이 같이 있는 경우, 서브밋과 온클릭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서브밋 버튼과 서브밋 기능과 그 다음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온서브밋을 걸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브밋을 눌리면 사실 두 개가 동시동작이 돼야 돼요. 얘는 뭐요? 홈 요소에 서브밋의 액션을 호출할 거고 그 다음에 서브밋이니까 이벤트를 걸어놨으니까 온 서브밋이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먼저 실행돼요? 도큐먼트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리턴 폴스를 보내주면 그 다음 이벤트를 다 막아줘요. 그래서 화면이 넘어가죠.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코드 중에서 코드를 잘못 작성하면 얘는 옳구나 인터폴트 고장났으니까 트루인가 보다 그냥 다음 거 진행을 해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사실은 다 끝나는데 그래서 요거 잘 안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책에 있으면 또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이펙트가 좀 재밌어서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서 좀
어차피 이런 거 어려운 거 하면은 아침 오셔갖고 로딩도 하고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각 요소가 서로 포함된 관계여야 돼요. 포함 관계. 뭐예요? 이걸 중첩이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뭐예요? 아, 액션과 온서브밋이 같이 걸려있는 거, 이런 거 중첩이라고 합니다. 포함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건 사실 어차피 얘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 얘가 끝난 다음에 얘가 작동된다든지 아니면 동시 작동이 돼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 경우 요소 중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중첩된 요소들도 이벤트가 전파된다. 너무 어렵게 적었나?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액션과 온서브밋이 있으면 온서브밋이 작동이 되면 얘도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묶음, 트랜잭션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꾸로 얘를 막는 방법은 선행이 되어 있는 이벤트를 폴스로 처리하면 뒤쪽은 전파가 되지 않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요사가 얘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이벤트 전파 막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사용하시면 거의 뭐 엄청 잘하시는 건데 안 쓰죠. 왜냐면 우리에겐 리턴 폴스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스톱이고요. 스톱 프로파게이션이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이벤트 요소 막기입니다. 전파 막기. 요런 게 있대요. 저도 책 보고 준비해온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전에 거 프리벤트 디폴트 요게 있대요. 자, 얘는 이벤트 기본 동작 막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번역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실은 얘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슈퍼하죠. 리턴 폴스. 네,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게 위에 다 됩니다. 위에 기능 둘 다 적용.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게 아니라면 리턴 폴스만 보내도 다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턴 폴스만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어제 하면서 전파 막기라는 걸 좀 새로 가르쳐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걸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WSS 스쿨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4년 동안 일하면서 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좋은 기능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이벤트 처리할게요. 그래서 온노드로 처리할 거고요. 자, 뭐 자바스크립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요. 그냥 편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자, 이렇게 하시고 세미콜론 찍고요. 그 다음에 펑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작성됐나요? 자, 첫 번째. 자, 요 앵커 태그에만 이벤트를 걸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자. 여기에만 걸어주고 싶어. 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자꾸 뭐 P를 찾으려 그래. 화면 전체에서 앵커 태그 검색한 다음에 0번째 거, 첫 번째 거. 왜 자꾸만 P 찾으려 그래, 힘들게. 그러지 마. 태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뭐요? 여러분들 보시는 항목이 딱 그거라면 위에 있는 걸 찾지 마세요. 위에 찾을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내가 클릭한 애를 그 요소들을 다 뭐 색깔을 바꾼다는 전체를 적용할 때 이때는 이제 부모를 찾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를 걸어줄 거잖아요. 그럴 그 요소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요소에만 걸고 싶으면 지금처럼 뭐 인덱스 번호라든지 아니면 클래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앵커 태그가 두 개니까 첫 번째 거 잡는다고 했으니까 EQ라는 애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달러 하신 다음에 요렇게 하시고, 자, 투 커테이션 하시고 앵커 태그에 EQ 그 다음에 0번째. 그럼 뭐예요? 첫 번째 거 잡히겠죠? 그럼 얘가 클릭이 눌렀을 때,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 기능이 작동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return false로 처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alert 하나 찍어 봅시다. alert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EQ 0 클릭이라고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5 누르시고 자, 눌러봅시다. 자, 떴죠? 동작 안되죠, 앵커태그. 됐죠? 요게 전파를 막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시겠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파를 막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요거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롤링 갤러리에서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롤링 갤러리 한 다음에 앵커 태그로 만들고 클릭 이벤트를 그때는 이제 이렇게 걸지 못하니까, 그래서 앵커 태그로 만든 다음에 앵커 태그가 이벤트가 작동이 안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샵을 넣고, 여기다 샵을 넣고 그 메서드를 눌리는 메서드를 어떻게 했어요? 리턴 폴스를 잡았죠. 그랬더니 뭐예요? 앵커 태그는 작동이 안 되고 이벤트만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때 전파 막는 걸 한번 하긴 했었는데 좀 명확하게 보시면 좀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막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론적으로는 얘도 있대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여기다 E라고 하시면, E라고 하면 이벤트가 들어옵니다. 그냥 변수예요. 그냥 이벤트.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이벤트가 들어옵니다. 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2점, 그 다음에 스톱 프로파게이션. 요렇게요. 이게 된다는데 모르겠네요. 됐죠? 자, 눌러볼게요. 클릭. 잘 되잖아. 그죠? 이럴 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쯤 있었던 프리벤트 뭐였냐? 프리벤트 디폴트.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F4 누르시고 눌러볼게요. 짜잔. 얘는 안 가죠? 자, 차이점이 뭐예요? 이벤트 기본 동작 맡기죠. 얘는 요소 전파 맡기죠. 차이점이 뭐냐면 요소 전파와 이벤트 기본 동작 맡기는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요소는 뭐였죠? 엘리먼트들입니다. 그 엘리먼트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앵커 태그니까. 그래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벤트 디폴트는 이벤트 기본 동작이잖아요. 앵커 태그죠. 그럼 앵커 태그의 기본 동작은 뭐예요? 화면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동작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벤트는 뭐예요? 지금 앵커 태그라고 하는 태그의 기본 동작이 있죠. 그 동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할 필요 없다. 리턴 폴스를 보내면 된다. 우리에겐 슈퍼 강력한 리턴 폴스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뭐 별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있어가지고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얘였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 동작과 요소라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요소는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소 코드를 좀 작성하기 좀 힘드니까. 근데 기본 동작이라는 거, 요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 태그의 기본 동작을 막았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막는 게 프리벤트 디폴트다라는 것만 개념을 잡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다가 계속 작성하실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좀 공간 좀 띄워놓으세요. 또 여러분들 그 공백이나 공백이래, 그 블레스 때문에 또 막힐 수도 있으니까 여기 요거 여기 끝에 이렇게 있으면 돼요. 끝에 이렇게 가로에 중가로 이렇게 있으면 되십니다. 되셨죠? 자,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볼게요. 달러 하신 다음에 가로 하시고, 검색은 세미콜론 하시고, 검색은 P태그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태그 전체가 검색이 될 거고, 여기다가 클릭 이벤트를 하나 주고요. 점 클릭.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펑션 하신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P태그들은 전체죠? 뭐예요? P태그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는 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P 여기다가 P래 E 넣어주시고요. 이벤트 하나 해주시고, 얼러트.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투 코테이션으로 P 클릭이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눌러볼게요. 자, F4 누르신 다음에 P 작동되죠? P 작동되죠? P 작동되죠? 되셨나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 점 스탑 프로파게이션 이렇게요. 됐죠? 자, 됐죠? 이제 앵커 태그 작동 안 되죠? 어떻게 됐어요? P 태그 안에 있는 요소죠. 이해가시나요? P 태그를 눌렀어요. 근데 P 태그가 앵커 태그를 감싸고 있죠. 자, 그럼 클릭을 누르면 뭐가 작동돼요? P 태그 내부에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P 이벤트의 스탑 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전파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안에 있는 요소가 작동돼요. 이 안에 있는 요소에 네네네네네. 물론 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아이고 F4 눌렀다. F4 누르시고 이렇게. 아이고 큐클릭 말고. 자, 얘는 작동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얘를 요소를 막아버렸으니까 얘 요소 안에 있는 얘를 작성했을 때 얘 첫 번째 거 뜨는 거 뭐예요? 얘죠. 그 다음에 P 클릭 떴죠. 얘죠. 그 다음에 이동하죠. 그럼 뭐가 먼저 작동된 거예요? 네? 자, 앵커 P 중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예. 네. 아니 몰라도 돼. 아, 여기 요소 전파인데 몰라도 돼. 그냥 그렇다고. 아시겠죠? 작성되는 순서를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게 태그가 이렇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노드 트리는 이제 인식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벤트들이 걸려있는 애들이 안쪽이냐 아니면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이벤트 전파가 발생한다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다 리턴 폴스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리턴 폴스가 최강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냥 보고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하시고요. 얘는 리턴 폴스로 두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편해서 괜히 이거 하시면 또 찾는다고 또 고민하시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다가는 달러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div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커테이션 div 잡아보시고요. 자, 여기다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펑션 하시고요. 이번에 이벤트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해다가 하신 다음에 자, 얼러트만 하나 주도록 하죠. 여기다가 div 클릭.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F5 누르시고요. 자, 그럼 div 영역 아무거나 눌러도 이렇게 작동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눌러볼게요. 앵커 태그 클릭. 왜 아까 침이랑 틀릴까요? 자, 뭐 얘 때문에 자, 볼게요. 자, 됐습니다. 앵커 태그 클릭. EQ 제로 됐죠? 자, P 태그 작동됐죠? div는 어디 갔을까요?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이제 위로 전파가 안 되는 거고. 이해 가시나요? 아니 몰라도 되는데 요소라는 개념을 좀 알기 위해서. 좀 이해 가시나요? 세 개를 다 작성하면 좀 이해가 가시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파하기 싫다? 그럼 뭐다? 리턴 폴스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소스친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요것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되셨나요? 사실은 요거는 그냥 제가 어제 그냥 보시면서 하다가 그냥 작성한 거고요. 그냥 심심해서 했고요. 자,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죠 뭐. 사실은 저거는 그냥 제가 준비한 거고요. 사실 이해하고 싶어 하고요. 자, 메소드의 이벤트 메소드의 종류를 좀 해봅시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습니다. 자, 클릭은 다 아시죠? 네, 클릭은 다 아실 거고요.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도 아시죠? 온체인지.
얘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키다운 이런 게 있고요. 다운 있으면 키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B의 5와 그 다음에 뭐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것들이죠. 여기다 온만 붙이면 자바스크립트 메소드입니다. 오버 얘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뭐 이런 기타 등등 메소드들은 엄청 많습니다. 등등.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다면 핸들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고요. 이벤트를 도와주는 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불을 끄려면 여기에 그 뭐냐 물 트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 트는 걸 이렇게 가져가는 호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트는 거 자체는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수를 가져가는 거 있는데 호수 있잖아요. 호수 자체는 핸들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도와주는 애들을 핸들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메서드들은 사실 자바도 그렇고요.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쪽에서 IO 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냐면 스트림 객체와 버퍼 객체가 있었죠. 버퍼가 핸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스트림 그 객체는 뭐예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모든 메서드들이 다 아시겠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아마 이벤트들을 내가 왜 버퍼에 안 담아도 얘가 작동이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버퍼는 그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거든요. 특히 바인드 같은 경우는 안 사용해도 특별히 문제 없어요. 바인드는 아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올려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바인딩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소스에다가 뭔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 똑같이 지금 온클릭 이벤트를 걸 때도 사실은 바인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점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인드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인드부터 좀 문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할게요. 바인드는 좋은 점도 있기도 해요. 자, 여기다가 이벤트 핸들러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벤트 핸들러 종류.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벤트 핸들러 조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인드라는 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바인드도 있어요. 그래서 바인드 안 하겠다. 근데 뭐 쓸 일은 없겠죠. 안 하면 작성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전파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언 델리게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다이 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다이 그냥 죽어라. 그 다음에 온 뭐 연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뭐 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하지만 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딱 두 가지죠. 이벤트가 필요하다면 만든다. 이벤트가 필요 없으면 안 만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쓸 일은 없는 애들입니다. 오는 좀 써요. 오는 좀 쓰는데 나머지는 쓸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뭐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단순하게 좀 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자, 앵커 태그에다 이벤트를 걸도록 하죠. 자, A 태그 떼댕. 이번에는 EQ 두 번째 거 걸게요. 첫 번째 건 걸려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벤트 걸어주죠. 바인드 걸어주겠습니다. 핸들러를 걸어주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힌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인드로 이벤트를 두 개를 걸 겁니다. 하나는 마우스에 관련된 것들을 걸 건데요. 마우스에 관련된 걸 두 개를 걸 때는 두 개가 다 이벤트 객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드.js나 리액트 하실 때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 보신 다음에 좀 이해하신 다음에 람다 표현식으로 넘어가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람다 표현식 자체는 펑션을 만들어줍니다. 다이나믹 펑션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배열이 우리는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만들 때부터 아규먼트 자체가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부터 시작을 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얘를 사용하죠. 아이고 얘를 사용하죠. 묶음 많이 사용했던 거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걸어주는데 이제까지 여기에서는 다 뭐였어? 키밸류. 예를 들어서 우리가 CSS 걸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투커테이션 떼댕, 투커테이션 컴마, 투커테이션 떼댕 이렇게 하면 뭐 키밸류 넘어가 작동이 됐잖아요. 물론 따로 작동해도 되죠. 어떻게요? CSS 바로 하신 다음에 뭐 투커테이션 컴마 그다음에 값, 그다음에 컴마 CSS 이렇게 작동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값으로 넘길 때 블레스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은 이벤트를 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값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펑션도 전달하는구나 라는 개념이 생기고요. 저걸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걸 람다 표현식에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이제 막 소스 보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막 소스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표현식을 보시면 아 얘는 람다 표현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바인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 칠게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키 뭔가 밸류 그냥 투코테이션 우리 하던 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요. 키 뭔가 밸류. 자 근데 이제 뭐가 들어간다? 키는 이벤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옆에 있는 거 뭐에 펑션 든다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투코테이션이 아니라 여기가 펑션이 들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진 않은데 형태가 조금 변해서 조금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 하나 쓸게요. 마우스 MOUSE 오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우스 아웃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오버는 앵커 태그 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되겠다. 그 다음에 핸들러는 뭐예요? 얘네 두 개를 바인드하겠다. 어디다가? 앵커 태그 1에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드는 핸들러다. 그 다음에 이벤트는 얘네 두 개를 얘기하고요. 그죠? 뭐랑 비슷해요? 요게 나중에 되시면 익명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익명함수 우리가 실행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변수에다가 모두 담을 수 있어요? 펑션도 담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실행시킬 때는 그냥 바로 돼 있는 애 실행시키면 바로 작동돼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됐죠? 그 대신 얘를 함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뭐 간단한 거 할게요. 자 여기다가 투커테이션 지워주시고요. 여기다 펑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펑션 요렇게요. 작성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다가도 투커테이션 지워주시고 펑션 이렇게 작성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는 뭐다? 지금 왜냐면 EQ 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돈 탐색하셔야 되니까 요거 또 적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얘 현재 위치를 갖고 오는 애는 뭐다? 얘 디스. 그래서 달러 꼭 잊지 마세요. jQuery에서 무조건 위치를 탐색하는 건 document.get element file가 없기 때문에 달러라고 해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디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거기 로또에서 보시면 로또에 모든 걸 놓고 왔거든요. 네,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로또에 모든 걸 놓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달러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하시고 디스 그 다음에 CSS 바꿀게요. 자 CSS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미콜론 찍어주셔야 되고요. 밑에도 똑같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뭘 할 거냐면 백그라운드 그린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빠졌을 때는 노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벤트가 어떻게 돼요? 톡을 사용한 것처럼 두 개가 작동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작성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칸이 좀 짧으니까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백그라운드로 사용할게요. 백그라운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 여기다가는 옐로우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똑같이 복사하셔서 붙여놓으시고 그린 하도록 하죠. 블루 할까? 블루 합시다. 블루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F5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올려가 볼게요. 짝 바뀌었죠? 빠지면 블루 올라가면 옐로우 됐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요거 이벤트를 하나 더 주시면 시간을 좀 지연시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더니 올라가면 그냥 바로 작동돼요. 그래서 좀 올라간 다음에 한 1, 2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작동되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또 이벤트를 걸어주시고 그래서 올라가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이벤트를 걸어주고 네, 올라가면 1, 2초 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긴 하겠지만 답변 게시판, 일정 관리 게시판을 만들면 컴퓨터가 다운됩니다. 왜냐면 달력을 지나갈 때마다 아작스가 막 실행이 되면서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브라우저가 죽는 걸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단순히 좀 보여드렸고요. 자 얘를 요건 쉬운 문법으로 가르쳐 드린 거고요. 조금 어려운 문법으로 좀 쳐드릴게요.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합시다. 왜냐면 요거 가르쳐 드린 이유는 제가 요 문법 때문에 회사에서 일할 때 조금 힘들었거든요. 요게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때는 아예 그 펑션이 객체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안 와가지고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앵커 태그 EQ 하신 다음에 자,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바인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가로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투 커테이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컴마 투 커테이션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은데요. 할게요. 자, 요 방법은 제가 왜 헷갈렸냐면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앞에다가 이벤트를 죄다 나열해 줍니다. 죄다 나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한 칸 띄고 마우스 아웃 이렇게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걸 지워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는 뭐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는 그냥 바인드 한 다음에 두 개 다 적어서 키밸류로 적어줬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펑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엔터 치시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조금 어려운 문법이에요. 자 여기다가 바인드 된 애가 이벤트가 들어온다면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인드 돼 있잖아요. 그 마우스를 올리면 이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떠났을 때, 그 다음에 떠났을 때 마우스 오버가 되면 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 얘 글자를 읽어내. 그래서 그게 맞다면 실행, 아니다라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벤트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저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까 처음에 요거랑 같은 거예요. 요거랑 같은 건데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그냥 좀 풀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가 자 만약에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할게요. 작성하는 방법 잘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2점 하신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2점 타입이 마우스 오버라면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2점 타입이 마우스 아웃이라면 이렇게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눌러진 애 디스를 .css를 바꿔주겠다. 투커테이션 백그라운드 컴마 이번에 옐로우랑 저거 썼으니까 뭐 해야 되지? 그레이색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하면 될까? 블랙? 스카이블루요? 그런가? 스카이블루 틀린가? 스카이블루.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됐죠?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뭐 어떤 게 좋으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얘를 봐서 제일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요 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포문의 i까지, 이치의 i까지 이해가 갔었는데 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얘가 바인드돼서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 이벤트 형태를 그냥 이라는 애로 갖고 온 거고 아무 변수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치 자체는 값을 인덱스를 넘겨주는 애였고요. 나머지는 이벤트 계열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사용할 때 이라는 애가 넘어오면 요 값들하고 이벤트 타입이 같다는 걔를 실행시켜주는 요 형태. 그래서 요게 처음에 저는 공부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F5 누르신 다음에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동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얘랑 같은 문법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주세요. 거냐면요 unbind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달러 하신 다음에 자 요번에는 뭘 찾을 거냐면요 스판 태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판 요거요. 이벤트 해제 요거 보이시죠? 예, 요거를 만들 거예요. 자 요번에는 언바인드 이벤트 준 줄 알았네. 자 여기다 달러래 달러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클릭이 눌렀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잡아서 이벤트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달러 가로 하신 다음에 요거 좀 많이 사용할 일이 가끔 있을 것 같긴 해서 요거 좀 괜찮더라고요. 자 할게요. 자 여기다가 투커테이션 방금 전에 했던 이벤트 있죠. 요거 앵커 태그 떼댕 EQ1 얘를 언바인드 시키겠습니다. 요렇게요. 아이고 수면 내용 타났네. 언바인드 아이고 언바인드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으로 들어와서 자 F5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 이벤트 해제라는 애를 클릭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보세요.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실행시키고 나서 다음에 요소를 없애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 얘를 디스플레이 동작을 다 멈춰버렸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우리 그 뭐냐 모달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예 클릭이 안 눌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꺼버렸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벤트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애기 때문에 그냥 언바인드 딱 시켜버리면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바인드 시키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펜드는 한번 해야 되겠죠. 제가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실 때 다이나믹 동적 화면을 만들어 놓을 때는 어펜드라는 애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하신 다음에 투커테이션 하시고 아까 제가 버튼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버튼 태그를 선택하시고요. 점 클릭 이렇게 하시고요. 클릭 이벤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어펜드 할게요. 뭐 쉬운 거니까 이건 많이 했던 거니까 달러 하신 다음에 바디에다 어펜드 할게요. BODY 자 점 어펜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태그 작성하는 거 P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태그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게요. 아이고 띡띡띡띡 야야야야야 이상한데? 왜 추가가 안되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버튼에 클릭을 눌렀을 때 펑션을 안 적었네요. 에이 멍청한 짓을 했다. 에이 찌질이 제이콜이 생각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치는 많이 알면 좋지 않다는 자 이렇게 작성하셔야죠. 제이콜이 작성하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적었네. 자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자 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어펜드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어펜드 하시면 자 이벤트가 없잖아요. 맞죠? 왜냐면 새로 생긴 태그니까 이벤트를 미리 만들거나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클래스를 준 다음에 이벤트를 작성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미리 작성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다가 새로 생긴 애들한테 이벤트를 프로토타입처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달러 위치는 바디 중에서 그 다음에 이벤트를 줄게요. 온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벤트 추가 메서드입니다. 자 얘는 온 메서드는요 요거 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쓰기에는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추가된 요소에 대한 이벤트 처리하겠습니다. 이벤트 처리. 자 그럼 잘 보세요. 사실은 따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여기다가는 뭘 적냐면요 이렇게 적어요. 온 첫 번째는요 이벤트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째는 선택자를 적어주고요. 셀렉터를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펑션을 적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이벤트가 선택된 한테 이렇게 줍니다. 자동으로 생길 때. 알겠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벤트는 저희 클릭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왜냐면 화면에서 없는 애들을 우리가 이벤트 처리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원래 없었던 애들인데 지금들은 어펜드를 붙인다든지 뭔가 새로 생긴 애들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아시겠죠? 자, 클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 선택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요소가 바디니까 바디 바로 아래에 있는, 왜냐면 P 태그가 얘네도 있잖아요. 얘네는 작동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아, 맞아요. 꺽쇠피.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디가 기준이고 꺽쇠피니까 어떻게 돼요? 바디 밑에 있는 애가 아니고 P 위에 바디가 있는 애. 그럼 지금 새로 생긴 애밖에 없죠. 얘네들한테 이벤트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펑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얼러트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새로 추가된 P에 이벤트 추가라고 하면 되겠죠.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 추가할게요. 지금은 이벤트들은 지금 걸려있는 거 P클릭, 뭐 디브 클릭, 그 다음에 앵커 태그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F5 누르신 다음에 자,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벤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돔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펙트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죠.